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수업 분위기, 사실은 이런 학교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관심 없는 뭔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 분위기와 이 아이스를 완전 깨뜨려야 될 필요도 있고, 특히나 점심시간 이후에 어떻게 타파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재밌게 오늘 수업해보자 라는 아이들의 열정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손펌프라는 걸 해볼 거예요. 이런 걸 하면은 와, 아이들 환장합니다. 처음에 이거 살짝 한 다음에 실패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수업 들어가시면 아이들이 선생님 그거 할 수 있어요, 저희 다시 도전해요 막 이러면서 막 도전도 외치고 요걸 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막 연습도 합니다. 야, 너 때문에 실수했잖아. 너 왜 실수했어? 막 이러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하면서 1열부터 2열까지 3열, 4열 막 이어서 막 해보는 릴레이 게임이 너무나 재밌어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조씨입니다. 네, 자, 오늘도 선생님들의 여유로운 성장 시간을 마련하고자 티타임이 활짝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의 팀메이트,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지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친절한 동조씨와 함께 어떤 내용을 할 거냐, 바로 활동지 한눈에 보기. 이 10개의 활동지를 오늘 한 번째 활동지를 쫙 훑어보고, 혹시나 여기에서 좀 팁들,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활동지의 결과물들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진로 활동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로의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대단원의 이제 자아이해,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으로 나눠진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좀 나눠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지를 하기 앞서서 활동지니까 활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정도 하려고 합니다. 활동에 대한 얘기, 어떤 것을 하려고 하냐? 바로 이거예요. 핵인싸 선생님을 위한 핫한 스팟 게임. 이 스팟 게임이 필요한 이유, 어떤 걸까요? 스팟 게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수업 분위기, 사실은 이런 학교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관심 없는 뭔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 분위기와 이 아이스를 완전 깨뜨려야 될 필요도 있고, 굉장히 가장 두렵고 위험한 분위기죠. 특히나 점심시간 이후에 어떻게 타파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스팟게임은 시선 집중도 되고 잠도 깨우고 어떠한 분위기도 살짝 예열시키고 재밌게 오늘 수업해보자 라는 아이들의 열정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손펌프라는 걸 해볼 거예요. 이 손펌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동작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자, 몸 좀 풀어주시고 음악에 맞춰서 한번 들썩들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5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박수치고, 요 동작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박수치고, 오른쪽으로 크로스하고, 뒷목 댄스, 이 별이 나오면 뒷목 댄스를 추시면 돼요. 자, 레벨 1. 자, 뒷목 댄스. 박수. 박수. 옆으로. 옆으로. 박수. 박수. 뒷목 댄스. 아,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자, 레벨 2로 가보겠습니다. 레벨 2. 박수.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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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 아마 다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안 보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 2단계까지는 쉬웠죠? 3단계는 좀 어렵습니다. 3단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3단계 과연 할 수 있으신 분이 있을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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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어렵네요. 야,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요거 잘 따라하셨나요? 카메라 놓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영상도 나중에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 영상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작년에 아주 재밌게 활용했다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재밌게 활용하시고 굉장히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기 전에 신나게 예열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손퍼프에 이어서 이름 짝짝이 뭐냐? 앞사람과 뒷사람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팟 게임이에요.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열, 2열, 3열, 4열, 5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앞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뒷사람의 이름을 B라고 할게요. 네, 앞사람 이름을 A, 뒷사람의 이름을 B. 제가 만약에 동준이 앞사람이고요. 뒤쪽에 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아라는 이름이 있다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준, 수아, 동준, 수아. 이렇게 하면은 한 단계가 통과된 거고요. 그럼 그 뒷사람이 수아이고 은경 이렇게 있다면 수아가 이어서 바톤을 받는 거죠. 수아, 은경, 수아, 은경. 이렇게 해서 1열부터 이렇게 지그재그로 끝까지 한번 가는 거를 얼마나 2분 안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3분 안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번 틀리면은 뭐 처음으로 되돌아온다 라는 것들을 한다던가 이런 걸 하면은 와 아이들 환장합니다. 처음에 이거 살짝 한 다음에 실패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수업 들어가시면 아이들이 선생님 그거 할 수 있어요. 저희 다시 도전해요. 막 이러면서 막 도전도 외치고 요걸 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막 연습도 합니다. 야, 너 때문에 실수했잖아. 너 왜 실수했어? 막 이러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하면서 1열부터 2열까지 3열, 4열 막 이어서 막 해보는 릴레이 게임이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외되는 친구가 없고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학기 초에 굉장히 좋거든요. 아이들 이름을 잘 모를 때 서로의 이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엄청난 게임입니다. 활동지 하기 전에 예열하기 위해서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텔레파시 게임이라고 있어요. 텔레파시 게임은 앞에 짝꿍의 등에다가 종이를 댄 다음에 짝꿍이 어떤 것을 머리에 상상하고 말로만 표현하고 뒤에 짝꿍이 그 등에다 종이를 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크게 그려. 그럼 동그라미 크게 그리고 자, 위에 세모를 하나 그려. 세모 하나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 2개 그려. 2개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를 이야기만으로 잘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뒷사람은 순전히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A4만 준비하고 하면 되니까 너무나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 이후나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간단하게 해보시면은 너무나 재밌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해보시면은 아이들이 정말 간단하고 아주 소소한 거지만 이런 거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구나. 예열이 되는구나 라를 쉽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예열이 된 상태라면은 오히려 활동지를 하는데 굉장히 쉽겠죠. 자, 이제 이 활동지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진로 탐색을 재미있게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한다면은 아이들이 네 하면서 신나게 할 수 있겠죠. 자, 2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회 바로 나사용 설명서부터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지금 제일 많이 구매하세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엄청 이거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품절이 좀 났었던 적도 있었고 빨리 언제 들어오냐 나사용 설명서 빨리 쓰고 싶다라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나사용 설명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코디언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문자답을 통한 나사용 설명서를 완성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나요?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용 설명서는 과거, 현재, 미래, 삶에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나와의 대화가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진로 탐색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누구랑 가장 많이 대화를 해봐야 될까요? 선생님? 부모님? 친구?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스텝으로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8가지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 내 가장 행복한 순간, 그리고 코스 3 MBTI로 파악하는 나를 표현하는 해시태그, 나의 버킷리스트,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 나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 필요한 습관, 그리고 나의 10년 후의 SNS를 여기 아코디언에 그대로 적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요거는 설명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자, 요거 활동지를 나눠주시고 이 설명 영상만 틀어줘도 아이들이 잘 활동을 해요. 만약에 PPT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PPT에 또 다양한 내용들과 영상들을 심어놨으니까요. 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서 아이들과 또 소통을 하면서 이 나사형 설명서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사형 설명서 옆에 이름을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인생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의 인생 그래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한도전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멤버들이 인생 그래프가 어땠다, 요때는 뭐였고 요때 몇 살 때 뭐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적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스 1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인생 그래프, 자기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어떨 때 내가 굴곡이 이런 식으로 있었다, 그때 포인트가 있었다, 그 나이에 어떠한 기억이 생생하다,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땠는지 하면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게 MBTI는 너무나 핫합니다. 자기 MBTI를 모르는 친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자신의 MBTI를 적어보는 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가지 MBTI 중에 내가 어떤 MBTI인데 그 나의 MBTI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나랑 딱 콩짝이야, 그런 것들을 적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MBTI를 모른다면은 여기 웹사이트 어디에 가서 MBTI를 검사해 볼 수 있는지도 PPT에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주셔가지고 모르는 친구는 검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 4에는 나를 표현하는 해시태그, 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식으로 태그를 걸고 싶어 라는 해시태그를 좀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 5, 나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에 나중에는 어떤 것들을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좀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내가 또 닮고 싶은 인물, 내가 미래는 어떤 사람을 닮고 싶다. 근데 이 미래까지 가기에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나쁜 습관도 있을 거고요. 그럼 그런 장애물들이나 어떠한 필요한 습관, 아니면 고쳐야 할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10년 후에 그림 또는 글로 이렇게 모야스타그램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 하루를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10년 후에 나의 하루, 오늘도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강연을 했다, 너무나 즐거웠다, 제가 만약에 중고등학생이었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해시태그도 이렇게 딱딱딱딱 걸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완성하면은 이런 식으로 교실에다가 전시할 수 있어요. 그럼 친구들도 저 친구는 내가 아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사형 설명서에 적힌 거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꿈을 갖고 있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리고 저런 습관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끼리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발표까지 하면은 너무나 멋진 수업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요거 이제 자를 수도 있으니까요. 잘라서 어떠한 한 부분만 전시해 놓는다, 아니면 뭐 10년 후의 모습만 전시해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사형 설명서를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채워보고 발표까지 하면은 끝. 자, 나사형 설명서가 왜 인기가 있는지 아시겠죠? 일단은 이뻐요. 나의 진로를 전체적으로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활동지죠. 이 나사형 설명서를 제가 학생들한테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번 선생님들께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이들에게 나사형 설명서를 한번 하기 전에 선생님은 좀 어땠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거를 좀 썰로 푸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꾸며봤는데 너네들도 한번 꾸며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약간 조금 벽을 좀 허문다고 해야 하나요? 마음의 문을 좀 열거든요. 선생님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아이들도 나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 선생님과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도 가지니까요. 선생님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자신을 더 알게 되는 순간, 삶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사형 설명서의 여기 마지막 부분에 SNS 만드는 거 있죠?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만드는 SNS를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고 싶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가고 싶고 좀 더 아이들이 자세히 그리고 크게 전시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요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림 스타그램이라는 활동지입니다. 드림 스타그램이라는 활동지는 10년 후에 오늘을 기록하는 미래 SNS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컷이 있어요. 네 컷이 있고 그 네 컷에 나의 일상을 채워보고 그 일상에 맞게 밑에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이즈가 이거 지금 실제 사이즈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시했을 때 굉장히 큼지막하게 전시를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지만 이거는 스티커예요. 이 스티커 위에 아이들이 이렇게 사인펜으로 색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는 아이들도 스티커를 붙인 후에 나의 일상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림 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사라지지 않게 잘 간직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방에 부착해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은 자신의 어떠한 사물함에 부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나의 모습을 10년 후의 모습을 SNS로 표현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 영상이 있어요. 제가 또 등장을 해서 활동지를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 나눠주고 영상만 틀어줘도 활동을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죠. 지금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게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색연필 사인펜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컷에다가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해시태그까지 채운 다음에 자신에게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PPT도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이키 광고 영상 네가 하는 순간 현실이 된다라는 영상까지 넣어놨으니까 이 영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림 액자까지 알려드리고요. 드림 액자를 좀 설명드릴게요. 많은 선생님들이 찾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시하기 너무 좋아요. 그 크기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작은 정방형, 큰 정방형, 직사각형, 명암, 액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부분 보시면은 드림 액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명암 사이즈예요. 요 작은 게 명암 사이즈고 요거는 이제 직사각형 그리고 요게 큰 정방형. 그리고 여기에서 이 테두리 뺀 게 작은 정방형 사이즈입니다. 요만할 거예요. 작은 정방형.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정방형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큰 정방형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 액자는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도화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것들을 포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 액자의 또 장점은 가위로 오리고 풀로 붙이지 않아도 접어서 액자를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주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도화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좌우명을 적어 본다던가 드림 액자에 아니면은 10년 후 나의 모습을 표현해 본다던가 이건 뭐 이제 드림 스타그램이랑 비슷하겠죠. 자, 나의 희망 진로 이미지를 그려본다던가 나의 롤모델을 그려본다던가 올해의 목표를 적어본다던가 다 자유스럽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명암 사이즈는 뭐 명암을 표현해 본다던가 나의 고쳐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여러 가지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로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이어도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 영어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도와지니까 아무거나 그리셔도 됩니다. 인성을 교육한다면 인성적으로 착한 행동이라는 건 어떤 것들일까 표현해 보는 거,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여기다 뭐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던가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잘라서 쓸 수가 있다. 거의 자르는 것도 아니죠. 뜯는다고 표현해야 되죠. 뜯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딱 이 테이프로 마지막에 이렇게 고정을 하면 조금 더 안 부서지고 잘 고정이 되거든요. 틀을 테이프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살짝 붙여놓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롤모델 같은 경우에 영상 같은 것들도 다 있어요. 각 주제마다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좀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드림 액자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찾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결과물을 이쁘게 전시를 할 수 있다. 선생님들께서 결과물 이렇게 만드시면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거 너무 잘했잖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도 제가 해봤더니 너무 좋아하더라. 학생들도 와, 누가 뭐 그렸어? 막 이렇게 서로 막 구경도 해볼 수 있고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저런 식으로도 꾸밀 수 있구나. 도움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런 자료들을 꼭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으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드림액자 같은 경우에는 각 반마다 드림액자,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사물함에다가 이렇게 부착해 놓은 선생님도 계세요. 각 자신의 드림액자를 부착해 놓고 매일같이 사물함 열 때마다 보는 그 맛이 있어요. 드림액자까지 해서 자 이해편을 했다면, 안전동안 스토리텔링은 미래 기술의 이해를 할 수 있는 활동지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자아 이해가 아니라 조금 세상에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전래동화를, 기존에 알고 있던 전래동화를 미래 기술을 활용해서 결말을 바꿔보는 활동지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결말을 바꾸는데요. 설명 영상을 찍어놨으니까요. 이거를 그냥 틀어주시면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반전동화 스토리텔링을 하기 전에 전래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구두로 해주셔도 되지만 여기 영상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틀어주시면은 그 전래동화 여기서 딱 끊깁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다리를 다친 새끼제비를 발견했는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어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미래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드론, VR, AI, 로봇, 인공지능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미래 기술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역시 콩쥐팥쥐도 항아리가 깨졌는데에서 이야기가 끝나니까 그 이야기를 로봇이 고쳐준다던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태우러 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또 재밌게 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좀 재밌어요. 여기를 사각형으로 4컷으로 나눈 다음에 릴레이 톤을 그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첫 번째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이야기를 옆 짝꿍에 토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꿍이 그 이야기를 이어서 다른 스토리로 그려가고, 그 옆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또 결말을 바꾸고, 릴레이 톤을 그린다면 진짜 재밌어요. 정말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나 봤더니 전혀 색다른, 정말 아침 드라마 뺨치는 엄청난 결말들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발표까지 하면 진짜 재밌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진행해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일단 남학생 같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건 바로 이 스티커가 안에 들어있어요. 반전동화 스토리텔링 안에 이 스티커가 들어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활용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스티커로는 좀 부족하다, 미래 기술 조금 해야겠다라고 하면 미래기술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반전동화 스토리텔링 스티커는 이렇게 생겼어요.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 이 스티커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요건 또 따로 별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래기술 스티커라고 해서 미래기술들이 적혀있는 스티커예요. 자, 미래기술들이 적혀있는 스티커를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6컷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요거를 혼자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2명 정도 그리는 게 조금 상의하면서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명에서 3명 이렇게 조금 모여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기술을 배웠다면, 세상이 막 변하는 걸 배웠다면,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직업은 어떻게 될까? 창직에 대한 부분, 성취 기준으로 따지면 진로 2-1인가요? 그 성취 기준에 맞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본다 라는 성취 기준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직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이들이 직업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왠지 인공지능이 막 발달되면 직업 다 없어질 것 같고, 내가 할 직업은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직업이 사라지는 것만큼 생기는 게 훨씬 더 많이 있다. 여러분들의 흥미와 창의력을 더해서 창직을 한번 해보자. 창직에 대한 설명들을 PPT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 PPT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직 팩토리는 창직의 기본 원리 중에 직업의 세분화,
직업 더하기 직업, 그리고 과학기술 플러스 직업 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창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경찰이 있으면은 그 경찰을 대상, 장소, 어떤 활용하는 기술, 테크닉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세분화 나눠보기도 하고, 요리사도 세분화해서 나누고, 아니면 사물과 더해서 그 직업을 바꿔본다던가, 가구랑 디자이너를 더해서 가구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바꿔본다던가, 아니면 과학기술을 더해서 3D 프린터 건축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세분화, 그리고 어떠한 단어랑 직업이랑 더하는 융합, 그리고 과학기술, 미래기술과 직업을 더하는 이 과학기술, 그 세 가지를 다 더해보는 거예요. 다 합쳐서 한번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게 바로 창직 팩토리고요. 여기다 직업을 찍 입력을 하면은 그 직업이 나누고 곱하고 더해져서 새로운 직업명이 나온다. 그래서 그 직업을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과 기계가 하는 일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직 팩토리를 그 2단원에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얘들아, 직업 아무거나 넣어봐. 너는 관심 있는 직업 넣어봐. 그러면 관심 있는 직업이 있는 친구들은 막 넣겠죠. 근데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관심 있는 직업이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예시를 많이 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너네가 넣어봐 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시들을 보여줘서 여기다 디자이너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대상, 장소, 능력 해가지고 그거를 디자이너랑 노인이랑 더하고, 디자이너 우주랑 더하고, 디자이너 요리랑 더해서 새로운 직업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요 단어들도 모르겠어요. 예시를 주어주면 됩니다. 예시를 많이 주어서 이거랑 이거랑 한번 합쳐보는 건 어때? 라는 것들로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에 있는 거에서 새로운 단어를 더해서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듭니다. 전혀 색다른 직업이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 되고, 이 자유단어도 예시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또 더해서 또 요 뒤에 거랑 합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듭니다. 이러면은 진짜 엄청나게 이름이 긴 직업이 나올 거예요. 지금 기존에 없었던 엄청난 직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엄청나게 긴 직업이 나왔을 때 그 긴 직업을 만약에 직업명이 있다면 어떤 직업명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직업명을 한번 정해보기도 하고, 그 직업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 사람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사람이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마 기계가 대체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하는 일은 뭐가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 한번 나눠서 생각해보자 이거죠. 빠르게 변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있구나.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들이 막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시들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실제로 아이들이 만들어 본 겁니다. 음악 심리상담 로봇 선생님. 로봇을 이제 만드는 사람 만들겠죠. 디바이스를 장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일 거고, 후각 탐지 디바이스 장착 수렵 약초꾼. 야, 후각 탐지 디바이스를 해서 산삼을 찾으러 다니던가 약초를 찾으러 다닌 이런 직업이 있을 것 같다라고 아이들과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 되고, 실제 활동지 사이즈를 보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요만한 사이즈예요.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직 팩토리까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프 베조스의 마지막 말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막 빠르게 변하지만 그 변하는 속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주목해보자 라는 것들로 마무리해 보시면 됩니다. 2단원까지 좀 끝냈고요. 자, 너의 잡하우스는 뭐야는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잡하우스 뭐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활동지는 다 뜯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하려면은, 자, 요런 퀴즈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PPT에 퀴즈 같은 것들도 있어서 이 퀴즈를 풀어 나가면서 어떠한 직업에 대한 살짝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아이들과 함께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구체적인 직업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하는 일, 핵심 요소서 되는 길 뿐만 아니라 뭐 관련 자격증, 아주 구체적으로 커리어맵을 완성해야 내가 그 직업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커리어맵을 이 집에다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집에다가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설계도는 집을 짓기 위한 기초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집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잡하우스도 똑같습니다. 꿈 설계도를 만들어서 나만의 잡하우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너의 잡하우스는 뭐야입니다. 자, 그래서 꿈 설계도를 완성한 다음에 잡하우스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설명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또 길라잡이 친구가 설명 영상을 잘 해줬으니까요. 요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 1번 스텝 1. 관심을 가장 끄는 직업을 먼저 입력을 해야겠죠. 직업을 먼저 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 뭘까? 그 직업을 적고 직업이 하는 일은 뭘까? 그리고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적어볼 수도 있는 거고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능력, 역량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롤모델, 그 직업을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 롤모델을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는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는가 학과에 대한 내용을 적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학과에 대한 내용을 밑에 좀 상세하게 좀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그리고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그 직업을 이룬다면 버킷리스트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투두리스트 해야 되는 일들 책을 어떤 것들을 읽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투두리스트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두리스트까지 적으시면은 이렇게 잡하우스가 완성이 돼요. 여기 직업 스티커가 있어요. 직업 스티커에 약간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거든요. 잡하우스 모야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랑 세트로 묶여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커로 조금 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로 막 꾸몄어요. 스티커 이렇게 스티커를 또 꾸미면은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고요. 자, 직업을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직업 같은 거 어디서 좀 찾을까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직업 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직업 카드에 적힌 직업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어떤 직업이 마음에 들까를 입력할 때 직업 카드를 활용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 카드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일단은 직업과 학과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의 로드맵을 다 표현한 커리어 맵들이 적혀 있거든요. 커리어 맵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어 맵을 보고 이 직업에는 갖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는구나 그 학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구나 그 학과 인재상은 뭐구나 그 학과에서 따는 자격증들은 뭐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은 구매하신 학교가 정말 많으셔가지고 웬만하면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로 선생님들이라면 거의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과 직업카드 1, 2를 활용하시면 이쁘게 적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왔잖아요. 자, 이해부터 진로 탐색까지 이 3단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 이 3단원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거, 너의 패션은 뭐야? 이걸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요거를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요번에 후드티랑 가방 편도 나와서 그런 것들로 또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가 있거든요. Z세대들 보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표현해요. SNS에 나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표현을 해보기도 하고요. 음악으로 표현한다던가 아니면 옷으로도 자신을 표현합니다. Z세대들은 나를 좀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활동지 패션은 뭐야를 통해서 나를 표현해보는 겁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걸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그거를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학생들도 밸런스 게임 하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이 패션으로 여러분들 한번 표현을 해보자. 신발, 후드티, 그리고 가방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아 탐색으로는 뭐 신발을 활용하고 직업 탐색으로 후드티를 활용하고 그리고 진로 디자인으로 가방을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 바꾸셔도 돼요. 자이해를 가방으로 활용하고 직업 탐색을 신발로 활용한다던가 바꾸셔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앞 표지는 쇼미더머니 너의 신발은 뭐야? 좀 힙하게 그래서 이 활동지는 약간 조금 힙함이 좀 있습니다. 힙하게 여러분들을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너의 신발은 뭐야 해서 신발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된 곳에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해보는 거예요. 여기 설명 영상이 또 있기 때문에 틀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이 주제를 정하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뭐 꿈도 얘기하고 가치관도 표현하고 좌우명도 적고 직업 흥미도 적고 뭐 MBTI 유형도 적고 취미도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아 탐색을 여기다가 녹여내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 한번 보면은 여기 MBTI 적혀 있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 영화네요. 음악도 좋아하네요. 여기 좌우명도 써놨네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라고 좌우명까지 적었습니다. 신발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좀 이게 힙하다는 거 힙한 활동지야 라고 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이들 그리는 거 보면은 힙하게 그려요. 자, 후드티 모야에서는 자아 탐색을 끝났다면 관심 있는 직업을 한번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주제를 적어서 직업을 여기다가 후드티에다 표현하는 겁니다. 과잠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서울대학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직업도 표현해보고
학과를 표현해 보기도 해보고, 그래서 나는 MBC 기자 후드티를 입을 거야 라는 것처럼 내가 나중에 미래에 입을 옷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에는 목표 진로까지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그려보는 거죠. 뭐 희망 고등학교, 중학교에는 이제 희망 고등학교가 될 수 있고 고등학교는 희망 대학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투두 리스트 같은 거를 여기다 적어볼 수 있습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뭘 해야 되는지, 인생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하고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한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건 폼보드로 만든 거예요. 폼보드로 해서 이렇게 뜯을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뜯을 수 있게 해서 전시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활동지가 왜 힙하냐, 요 앞쪽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유명 일러스트 작가랑 콜라보한 겁니다. 유명 일러스트 작가가 이렇게 힙하게 좀 그림을 그려놨어요. 나이키랑 같이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일러스트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뜯을 수 있어서 이렇게 신발들을 전시를 해놓으셨어요. 계단에도 전시해놓고 칠판 뒤에도 전시해놓고 이런 식으로 전시하면 너무나 이뻐요. 자, 그리고 아까 굉장히 처음부터 핫했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던 고교학점제 로드맵. 고교학점제 로드맵은 이제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내가 직접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실물 사이즈고 저희가 조금 더 작게 폼보드로 인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선택 과목과 전공 과목들을 여기다 다 적어보는 거예요.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어떤 것들을 들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계해 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입니다. 수업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라고 해서 학업 서약서를 적고 내가 이행했을 때 어디에 합격할 거야, 어느 학과에 합격할 거야 라는 거 현수막까지 완성하는 로드맵입니다. 고교학점제 로드맵도 지금 한창 이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활동지예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PPT가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고요. 만드라트 스케치가 이제 진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오우타니가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만드라트의 경우에는 가운데 목표를 적고 그 목표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들을 계획할 건지,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확장해서 이 계획 1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계획 2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계획 3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학생들이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활동지는 한 세트에 20장씩 묶여 있고 한 세트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만다라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다라트는 너무 유명해서 아마 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역사 수업을 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복습하는 형태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요거를 이제 과제로 내기도 했었다라는 것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만드라트가 1시간 안에 끝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을 좀 주시거나 아니면 좀 숙제로 내주시거나 아니면 좀 보관해뒀다가 다음에 또 채울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은 굉장히 좋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만드라트를 앞에다가 아이디어 정리 도구라고 적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만드라트가 이제 진로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교구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드라트도 소개해 주면 되고 9가지 활동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활동지로 나는 모든 걸 끝내고 싶다, 이 진로를 자 이해부터 진로 디자인까지 한 방에 스트레이트로 끝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활동 포스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활동 포스터는, 이거는 이제 고등용과 중등용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고등용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미래 사원증부터 학과에 다가가 있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직업과 학과를 구분해 줄 수 있고요. 자, 중학교 버전에서는 자아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관심 학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자아이에서부터 진로 디자인까지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진로 가이드 활동 포스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이랑 함께 활용하는 활동 포스터예요. 여기 이제 직업을 찾아야 되고 학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어디서 찾냐?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런 학과에서는 어떤 뭐 인재상이 있구나,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적혀 있어서 그것들을 여기다가 옮겨 적으면서 로드맵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뒤에 또 이쁘게 저희 작가님이 그리신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하나 직업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뭐 디자이너, 여기 운동선수, 헤어 디자이너, 이렇게 하나하나 직업이 다
쫙 들어가서 한 300 몇 개의 직업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위에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이 숫자들은 학과 바이블이란 도서의 숫자들입니다. 학과 바이블은 한 장 한 장마다 학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림을 보다가 274번 학과 궁금한데? 라고 해서 274쪽을 펼치면은 그 학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 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 활동 포스터 책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각 조에 하나씩 둘 수 있도록 6개 정도 이제 키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아의 진로 가이드북 6세트랑 활동 포스터 1세트 이렇게 해서 키트로 묶여 있는데 그 키트를 구매하신 분께는 USB가 하나 가거든요. 그 USB에는 남아의 진로 가이드북 이 도서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PPT 교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에는 17차시 교환이 들어있고요. 고등 같은 경우에는 7차시 교환이 들어가 있어요. 웬만하면 키트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책이 없어도 활동 포스터만 가지고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포스터만 가지고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 포스터만 PPT가 또 따로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포스터만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포스터 따로 사야 되나요? 활동 포스터는 별도로 좀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동지를 한눈에 보기를 준비하면서 과연 많이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했는데 엄청 많이 말할 게 있네요. 포스터가 큰 만큼 비싸겠는데요. 맞아요. 포스터가 큰 만큼 좀 비쌉니다. 대신 30매가 들어있고요. 이게 가격이 30매 6만 원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포스터는 캠퍼스 멘토 교구몰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 키트를 사시면은 USB가 따로 간다. 자, 만다나트 한 세트 몇 장 있나요? 만다나트 한 세트 20장 들어있습니다. 웬만한 활동지는 다 20장씩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키트를 구매하시면은 그 키트 PPT 안에 QR코드랑 링크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에 적혀있는 직업과 학과에 대한 내용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활동 포스터를 또 완성하거나 검색해서 또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나진과 키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발 모야 몇 개 들어있나요? 20장 들어있습니다. 한 세트에 거의 20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주차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 티타임은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될 거냐?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성공 취업 전략으로 이정인 선생님께서 직업계고계에서는 굉장히 또 유명하신 선생님이시니까요. 이정인 선생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거고요. 김강현 선생님과 곽상영 선생님이 9월 말에 등장하십니다. 두 분을 모시고 김강현 선생님은 고등학교, 곽상현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총망라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제가 사전 질문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막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티타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궁금한 거, 해결 못한 것들은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수요일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